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북한에서 안내통역원으로 일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심하윤이라고 합니다. 어디서 일하셨었나요? 저는 라진선봉시라는 곳과 평양시 관광을 주로 했었는데요. 라진선봉시에 왜 관광객이 많았냐면요. 북한이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라진선봉특별시, 라선특별구역 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각종 그 외국인 관련 규제법을 만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유럽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많죠. 그 나진이라는 곳이 그래도 다른 북한 지역보다는 좀 잘 사는 구역이에요. 그럼요. 타 지역보다는 잘 사는 지역이죠. 물자가 많이 굴러가게 생겼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콩고물이라도 뭐 주워 먹을 게 있습니다. 상품이 많이 들어오면 상품을 실어 날라도 먹고 살거든요.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평양 다음에 라진이 잘 삽니다. 깨끗한 도시가 또 라진입니다.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면 북한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단 말이죠. 북한의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뭐라고 하시나요? 특별하게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중국에서 아웃바운드로 북한에 들어오는 가이드들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네 김정은은 어쩌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냥 많이 좀 낙후되었다. 우리의 80년대를 보는 것 같다. 너네도 개혁개방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도 안다. 네, 그랬죠.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향의 향수? 예전에 자기가 20대 때, 30대 때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향수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. 좋게 말하면 옛날 생각이 난다. 전력가게 하는 거죠.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삶은 현재 어떤가요? 대북 제재는 뭐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뭐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무슨 가만히 있는 고슴도치 같은 우리나라를 건드리기 때문에 미국 놈이 뒤질 놈이요 이렇게 우리를 교육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난한 게 다 미국 탓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뭐 점차 통역원 일을 하면서 미국 탓이 아닌 거예요. 이건 북한이 뭔가 정책적인 오류가 있어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들어와 말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. 현재 일반 주민들의 삶은 예전에 20년 전에 쌀밥을 못 먹었습니다 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. 왜냐하면 20년 동안 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돈을 버는 구멍을 누구나 다 잘 알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신발 장사하면 그 딸이 신발을 소매로 팔고 큰 딸은 나가서 도매 채우고 한 명은 택배 붙이고 막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어요. 딱히 여기서처럼 뭐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어떤 공동의 경제권을 가지고 엄마, 딸, 둘, 셋이 같이 신발 장사를 공동으로 한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무슨 매끼, 뭐 소고기, 뭐 돼지고기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이런 생활은 못해도 그냥 밥은 먹고 사는 생활 그렇게는 합니다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문제인 거예요. 왜냐하면 식용유 하나도 사실은 중국계 없으면 우리는 좀 힘들거든요. 자력갱생 좋아하는데 자력갱생하는 나라 치고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. 북한이 그래서 왕따 아닙니까? 못 살아요. 중국 신발 신고 살았고 중국 식용유 먹고 살았는데 중국 상품이 못 들어와서 지금 뭐 설탕도 한 10배 가격이 뛰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통이 아우성이 아닙니다.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인가요? 이게 백두산이라는 데 가면 울창한 수림이지 않습니까? 거의 한 100년, 200년 넘게 기른 그 산을 찍어 내리는 거예요. 미친 짓이죠. 그걸 가공해서 어떤 거를 뭐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팔면 돈을 버는데 그냥 그 산을 찍어서 그냥 통나무째로 중국에 넘기는 장면이에요. 끌어내려서 넘겨야 되는데 그 끌어내리는 작업을 사실은 트럭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유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은 사고 위험은 없지만 물로 해가지고 떼목으로 또 내리는 거죠. 저런 이유 때문에 물기를 이용해서 떼목을 날라요. 이게 어떤 차인지 설명해 주시나요? 지금 막 연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? 탄차라고 하는데 원래 제대로 되려면 저기다 주유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북한이 주유를 할 수 없어요. 그래가지고 자체로 저기 목탄차로 개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다 석탄을 떼가지고 뭐 동력을 얻어가지고 차가 뛰는 거죠. 한 사람은 저 위에서 끊임없이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처분할 수가 없어요. 처분하고 새 차를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. 그냥 이게 다 손수 철로 작업을 사람이 다 북한은 철로를 다 손으로 합니다. 저는 어릴 적에 저 옆에 그 까는 돌 있잖아요. 돌 같은 걸 손으로 막 깐단 말이죠. 아이들 다 동원시켜. 소에다가 돌 가져와서 망치 가지고 부시고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갈이 낮춰진단 말이죠. 그럼 그 자갈을 돋는 것도 사람들이 구간 할당 받아서 합니다. 북한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자력갱생.
우리 군은 그 양말을 신는데 북한 군은 발사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그래요. 소련 군대에서 가지고 그대로 본딴 거래요. 원래 김일성이 소련 군대 장교였으니까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가 박은 거죠. 그래서 그 면천으로 이렇게 발을 감싸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 오랜 행군했을 때도 그 닿는 부분과 쓸리는 부분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양말 신었을 때보다 불집이 안 잡혀요. 그래서 발사계를 깔라고 이야기합니다. 면이면 이 불이 났어도 푹 틀면 불을 제거할 수 있는데 나일론 군복이나 나일론 활에 달라붙어요. 화상에 취약합니다. 그래서 면으로 된 발사계 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. 국경비대 모습인데 네, 국경 경비대예요. 수비대가 아니라. 군복도 지금 완전 대충 입고 있고 뭐 기본이죠. 뭐 쟤들 뭐 저렇게 대충 입고 나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여자친구 앞에다 놓고 연애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. 처음 뭐 걸어청하고 대충 하고 나서서 마스크 끼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막 손도 흔들고 그러거든요. 어떻게 또 마스크는 잘 보급이 되네요. 뭐 보급했겠죠. 아니 뭐 만들어 쓰라고 하던가. 사실 보급했다기보다는 지네들이 만들었을 거예요, 손으로. 이게 보니까 앉아서 오이 깎아 먹고 이래요. 이게 북한의 남자 여자 영상에 나올 때 보면 항상 오이 막 밭에 가서 쓱 닦아가지고 쭉 꺾어 먹는 게 나오는데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오이는 최적의 간식입니다. 충분히 이해가 되죠. 농장 오이도 뽑아 먹으면서 그 순간에 배고픔을 달래야 되죠. 줄 보니까 뭐 한 줄도 안 됐다는데 금방 입대한 여자 군인이에요. 17살, 18살밖에 안 된 거죠. 가방을 들고 있는 거 보면 뭐 우리 아이들하고는 별반 다를 바 없죠. 예전 우리는 한 가지 색깔로 된 그냥 가방, 비닐 가방 들고 다녔는데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죠. 마음껏 엄마 손에서 맛있는 간식을 얻어먹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싶은 게 꼬마 아이들인데 뭐 차려지는 음식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뚱뚱한 아이는 한 명도 없죠. 요즘 북한이 애정 표현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. 그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기 마련이죠. 남녀 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. 북한 역시도 사랑은 정말 정열적으로 합니다. 보십시오. 저 강이 정말 좁아요. 근데 저게 좁은 게 아니에요. 좀 넓어요. 일단 100m 정도는 돼 보이는데 북한 쪽에 서서 반대쪽을 바라보면 화납니다. 중국이죠. 그 강만 잠깐 건너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못 건너올까요? 일단 넘어오는 순간 중국이 또 북송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합니다. 중국에서 누군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 누구나 넘어오고 싶어 할 겁니다. 근데 중국이 북송을 시키기 때문에 쉽사리 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. 저것만 건너면 정말 천지개벽한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밝은 불빛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전기조차도 없고 왜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다는 이 중국이라는 땅은 불빛이 이렇게 반짝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?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강을 건넜습니다. 통일이 되기 전에는 북한 땅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라.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되게 비참했고 부모 형제 다 놓고 오는 게 좀 속상하긴 했는데 그때의 교차 감정이 저 강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 아프고 마음 짠하고 저도 어떨 때 울컥합니다. 사실 북한 주민들이 우물 안에서 북한만 바라보게끔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아무 불만 없이 우곡우곡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.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한평생 그 북한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느 만큼 나아지고 그들을 어떻게 좋은 세상에서 평화로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주민들을 좀 생각하고 니를 믿고 2,300만 명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밥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해라. 어느 나라 쪽팔립니다. 좀 제대로 된 나라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.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.